이전 시간에 계속 이어서 XML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여기까지 편집을 해놨죠. 위쪽 아래쪽 화살키를 사용해서 정확하게 편집점 사이로 플레이 헤드를 이렇게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위쪽 화살키, 아래쪽 화살키, 바로 이제 이 위치로 정확하게 배치를 해놓고 바로 이 비디오 클립 적당한 그 지점에서 단축키 I키, 플레이백, 단축키 O키, 점키, 오버라이트, 그러면 그대로 클립이 오버라이트 방식으로 삽입이 되죠. 역시 아래쪽 화살키, 이번에는 이 비디오 클립 이 위치 상태에서 단축키 I키, 플레이백, 단축키 O키, 점키, 또 이 비디오 클립 I키, 플레이백, O키, 점키. 대략적으로 이 정도까지만 편집을 해 놓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음악 클립이 갖고 있는 길이가 좀 남게 되죠. 마우스 커서를 이 음악 클립 쪽에 있는 그 클립을 끝점을 가리키게 되면 붉은색 커서 모양으로 바뀌게 되죠. 클릭해서 클릭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바로 그만큼 클립이 잘리게 되죠. 말 그대로 트리밍이 됩니다. 클릭 드래그를 해서 비디오 편집점의 끝점으로 딱 가져다 놓게 되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그 위치에 스냅핑이 딱 걸려있는 상태로 잘려지게 되죠. 바로 이제 여기에 있는 이 스냅 기능, 단축키 S키가 바로 이제 스냅 기능을 활성화시켜 주는 것인데, 이렇게 스냅 기능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특정 편집점이 갖고 있는 그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딱 자석 효과가 나타나 있는 상태에서 잘려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역슬래시, 그러면 알맞게 전체 타임라인이 확대 축소가 되죠. 역슬래시. 대충 이제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는 상태를 이제 좀 미세하게 각각의 이제 편집점 위치를 좀 바꾸거나 시각적인 내용을 좀 다듬어서 작업을 해보죠. 단축키 홈키, 플레이백. 지금 이제 이 새 클립과 코끼리 비디오 클립 이 사이 있죠? 이 사이를 마우스 커서로 가리키게 되면 바로 이렇게 붉은색 마우스 커서 이렇게 앞쪽 방향, 뒤쪽 방향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클릭해서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이제 그에 따라서 앞쪽에 있는 그 새 클립이 잘려지게 되고 둘 사이에 이렇게 검은색 갭이, 공백이 생기게 되죠. 컨트롤 Z 언두, 다시 이쪽 방향으로 커서를 배치를 해놓고 클릭 드래그. 그러면 이제 코끼리 비디오 클립의 앞쪽이 그만큼 잘려지면서 역시 앞쪽 방향에 블랙 프레임, 블랙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자, 기본적인 트리밍 방식이 이와 같은데, 이렇게 이제 공백이 생겨 있는 상태로 트리밍을 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트리밍을 하면서 뒤에 인접되어 있는 비디오 클립이 앞으로 당겨지도록 잘라주기 위해서 바로 흡사 이제 이 리졸버가 갖고 있는 다이내믹 트리밍 기능과 유사한 개념으로 바로 리플 트리밍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 키보드 상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새 클립의 끝점을 이제 가리키게 되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커서를 끝점으로 가리키게 되면 이번에는 노란색 트리밍 커서로 바뀌게 되죠. 이 상태에서 새 끝점 위치를 클릭해서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바로 뒤쪽에 놓여있는 클립이 앞으로 그만큼 당겨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리플 트리밍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역시 이제 이번에는 이쪽 커서 역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코끼리 비디오 클립의
앞쪽 부분 포인트 선택해서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역시 그만큼 이제 앞으로 잘려지면서 앞쪽 포인트 위치를 기준으로 잘려지면서 뒤에 인접한 비디오 클립이 앞으로 당겨져서 이동이 되죠. 다시 컨트롤 Z 언두. 이번에는 제가 이 두 비디오 클립 사이를 바로 좀 확대를 해놓고 역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두 편집점 사이를 딱 가리키게 되면 바로 이렇게 양쪽 화살표가 나타난 커서 모양으로 바뀌게 되죠. 이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둘 사이의 편집점이 유지가 된 상태에서 중앙점에 인접한 두 편집점 위치만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길이가 조정이 되죠. 아무튼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 리플 트리밍 방식을 사용해서 인접한 비디오 클립이 앞쪽으로 당겨지는 방식으로 편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적당한 지점에서 편집점을 이렇게 당겨서 맞춰 놓도록 하죠. 적당히 길이를 좀 더 늘려서 이렇게 맞춰 놓죠. 이번에는 저희 편집 도구 쪽에 보게 되면 이 슬립 툴이라는 기능이 있죠. 단축키가 Y키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Y키를 딱 누르게 되면 바로 이제 이 컷의 모양이 이렇게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양쪽 화살표 모양이 나타나게 되죠. 이 상태에서 특정 클립을 클릭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원래 이제 이 클립이 갖고 있는 편집된 시간 길이가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시각적인 내용만 앞으로 당겨지거나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대충 이 지점에서 맞춰놓고 플레이백을 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클릭 드래그해서 조정을 할 수 있게 되죠. 역시 뒤쪽에 있는 비디오 클립도 앞으로 좀 당겨서 역시 편집점을 조금 이번에는 단축키 V키 셀렉션 툴 상태에서 단축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양쪽 편집점 위치를 조금 길이를 재조정을 해 놓겠습니다.
단축키 Y키, 슬립 툴, 네, 이쯤에서 뭐 이런 식으로 컷이 넘어가도록 편집을 해놓죠. 역시 이 코끼리 비디오 클립도 슬립 툴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를 해서 이쯤에서 움직이도록 해놓죠. 다시 역슬래시 단축키 V키 셀렉트 툴 상태로 바꿔놓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두 편집점 사이에 트랜지션, 디졸브 타입의 트랜지션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바로 이 가오리 비디오 클립과 이 정글, 숲 클립 이 사이 있죠? 이 클립점 사이 위치에 바로 트랜지션을 넣어주는데, 편집점을 하나 선택을 해놓고 바로 키보드상에서 단축키 컨트롤 D 키를 눌러줍니다. 컨트롤 D. 그러면 바로 이렇게 두 편집점 사이에 크로스 디졸브라는 타입이 삽입이 되어 있죠. 네,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화면 전환이 되는 효과가 삽입이 됐습니다. 삽입이 된 이제 이 크로스 디졸브를 삭제를 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크로스 디졸브를 클릭해서 선택을 한 다음에 키보드상에서 딜리트 이렇게 삭제를 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특정 편집점 선택 컨트롤 D 삽입이 됐죠. 예, 트랜지션을 클릭해서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그 길이를 길게 짧게 조정할 수 있죠. 적당히 짧게 뭐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줍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두 편집점을 가리켜서 드래그를 해서 앞으로 좀 당겨 놓죠. 역시 홈키 첫 부분 편집점을 선택해서 컨트롤 D 크로스 디졸브를 삽입을 해놓고 그 길이를 좀 짧게 조정해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작 상태에서는 블랙 상태였다가 네, 이런 식으로 플레이백이 되겠죠. 이번에는 이제 그 텍스트 타이틀을 한번 넣어보죠. 바로 이제 이 위치 상태에서 타이틀을 즉 글자 효과를 넣어보겠습니다. 플레이 헤드를 이제 그 글자를 삽입하고자 하는 어떤 특정 시간 위치로 가리킨 다음에 키보드상에서 단축키 컨트롤 T 키를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바로 텍스트 비디오 클립이 하나 이렇게 삽입이 되죠. 네. 해당 비디오 클립을 선택을 한 다음에 바로 이펙트 컨트롤 쪽을 이동을 해서 선택한 이제 그 클립의 어떤 세부적인 조절 속성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이 중에서 보게 되면 해당 클립 선택, 이펙트 컨트롤, 바로 텍스트 쪽에 보면 바로 뉴 텍스트 레이어가 있죠. 바로 이 클립을 뜻하게 되는데 클릭해서 해당 이제 어떤 글자라든가 글자의 어떤 타입 같은 거 있죠. 뭐 이런 것들을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적당히 글꼴 두께 같은 것들을 조정을 해놓고 해당 텍스트를 수정을 해주기 위해서 텍스트를 선택해서 더블 클릭을 해주게 되면 입력 대기 모드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백스페이스 키를 눌러서 글자 내용을 지운 다음에 이렇게 글자를 입력을 해놓죠. 적당히 이제 입력을 해놓고 글자의 크기를 크게, 작게
또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 방식으로 해놓고 그 위치를 바로 트랜지션, 트랜스폼, 포지션, X, Y 위치를 바꿀 수 있죠. 클릭 드래그하는 방식으로 뭐 이렇게 위치를 조정을 해 놓겠습니다. 자, 이 상태를 보게 되면 이렇게 글자가 나타나게 되겠죠. 글자가 약간 좀 갑작스럽게 나타나니까 해당 글자 부분을 클립을 선택한 다음에 단축키 Ctrl D, 그러면 앞뒤로 이렇게 크로스 디졸브가 붙게 되죠. 이 비디오 클립 끝점을 선택해서 역시 Ctrl D, 비디오 클립이 점차적으로 사라지도록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디오 클립도 역시 이제 그 비디오 클립이 사라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볼륨이 감소되도록 해주기 위해서 역시 이 오디오 클립도 끝점을 선택해서 이번에는 Shift D키, 그러면은 볼륨이 점차적으로 감소되는 디졸브가 추가됩니다. 이런 식으로 길이를 역시 클릭해서 드래그를 해서 좀 적당히 길게 조정을 해놓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대략적으로 편집이 됐습니다. 뭐 이제 이렇게 그 편집이 되어 있는 상태를 이제 XML 파일을 추출을 해서 그 정보 상태를 다빈치 리졸브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현재 이 프로젝트를 세이브를 해서 저장을 해준 다음에 현재 그 편집되어 있는 이 시퀀스 있죠? 그 시퀀스가 이렇게 열려 있는 상태에서 해당 시퀀스 더블클릭,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선택이 되어 있죠? 이렇게 클릭했을 때 보게 되면 해당 시퀀스가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로 파일, 엑스포트, 바로 끝쪽에 보게 되면 파이널 컷 프로 XML이라는 기능이 있죠. 바로 이 기능이 현재 편집된 정보를 XML 파일로 추출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파이널 컷 프로 XML 클릭. 그럼 이제 이렇게 파이널 컷 프로 XML 파일로 추출을 하는 인터페이스가 나타나게 되죠. 파일이 이제 추출이 될, 저장이 될 경로 위치를 뭐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현재 라이프 에디터 시퀀스 V01에 대한 XML 파일이 추출이 되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름이 자동적으로 현재 편집된 시퀀스 이름으로 결정이 되어 있죠. 뭐 저는 이제 이 이름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용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저장. 그러면은 이제 그 해당 경로로 이동해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바로 이렇게 XML 파일 하나가 추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 XML 파일을 바로 오른쪽 마우스 클릭, 바로 이제 이 연결 프로그램에서 어떤 이제 그 메모장이라든가 워드패드라든가 텍스트 에디터 같은 것을 사용해서 열어보게 되면 바로 이제 이 같은 편집된 그 정보 내용 상태가 XML 형식 구조로 추출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어떤 이제 그 클립과 클립 사이에 어떤 편집된 어떤 시간 위치라든가 트랜지션이라든가 어떤 사용된 비디오 클립, 오디오 클립이 갖고 있는 어떤 저장된 경로, 그런 것들이 바로 이 XML 형식 구조를 사용해서 저장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아무튼 이제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이 파일 상태를 이제 다빈치 리졸브로 가져가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빈치 리졸브에서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을 해줍니다. 뉴 프로젝트, 프리미어 프로 XML 워크플로우라는 프로젝트로 이렇게 생성을 해놓죠.
create. 네, 뭐 일단 이제 그 생성이 되어 있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프로젝트 세팅, 기본적으로 이제 그 편집하려는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를 실제 이제 그 프리미어 프로에서 추출한 XML 파일이 가지게 될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하고 일치를 시켜줍니다. 프리미어 프로에서 이제 그 HD 해상도를 사용해서 23.976 베이스로 해서 편집을 했었죠. 그 상태로 똑같이 세팅을 해줍니다. 세이브. 이제 이 상태에서 에디트 페이지 쪽으로 이동을 해서 바로 미디어 폴 쪽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타임라인, 임포트, 바로 AF, EDL, XML 기능을 사용을 해줍니다. 바로 이제 이 기능을 사용해서 아까 프리미어 프로에서 추출이 된 XML 파일을 임포트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XML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그 저장 경로 위치로 이동을 해서 바로 해당 XML 파일을 선택을 해줍니다. 오픈. 네, 그럼 이렇게 로드 XML 기능이 나타나게 되죠. 소스 파일의 그 위치, 네, 해당 XML 파일의 위치가 표시가 되어 있고, 임포트가 되는 타임라인이 바로 라이프 에디터 시퀀스 V0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바로 이제 이 프리미어 프로에서 이제 편집했었던 그 시퀀스 이름이 똑같이 인식된 걸 알 수 있죠. 네. XML 파일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편집된 내용을 베이스로 해서 자동적으로 이 프로젝트 세팅이 되도록 해주기 위해서 automatically set 프로젝트 세팅 기능을 역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해당 XML 파일 안에 이제 그 편집된 정보와 함께 어떤 비디오 클립, 어떤 오디오 클립이 편집에 사용됐는지 그 소스 파일이 있는 저장 위치가 같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명시된 정보를 토대로 해서 편집에 사용된 어떤 클립 소스를 자동적으로 임포트를 해주기 위해서 바로 automatically import source clip and into media pool 기능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기능을 체크를 해놓고 바로 set timeline resolution을 역시 똑같은 편집에 사용했었던 해상도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 이 상태에서 OK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XML 파일 안에 그 명시가 되어 있었던 어떤 소스 클립을 찾게 되면 찾은 클립은 이렇게 자동적으로 임포트를 해주게 되는데 찾지 못한 클립이 발견이 됐을 경우에는 다른 탐색 경로를 지정해서 따로 찾을 것인지 묻게 됩니다. 지금 보게 되면 어떤 특정 클립이 하나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죠. 일단 yes를 해서 찾도록 해보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렇게 다른 여러분들 쓰고 있는 컴퓨터상에서 찾을 수 있는 다른 경로가 이렇게 명시가 되죠. 이렇게 하드 드라이브가 표시가 되면서 그 하드 드라이브의 어떤 구체적인 서버 폴더로 위치를 이동을 시켜서 해당 파일을 찾을 수 있도록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뭐 이렇게 경로를 하나 지정해 놓고 OK를 했을 때 역시 보게 되면 해당 비디오 클립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그러죠. 뭐 지금 상태에서는 도대체 어떤 클립을 못 찾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찾지 않고 그냥 노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이 로그 페이지가 나타나게 되죠. 그 로그 페이지를 보게 되면 그래픽 클립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바로 V2 트랙, 비디오 2 트랙 쪽에 있는 18초 21 위치에서 사용했었던 해당 비디오 클립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클로즈를 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지금 보게 되면 이 전체 타임라인 구조를 봤을 때 보게 되면 똑같이 프리미어 프로에서 이제 편집되어 있는 그 상태의 정보가 그대로 지금 이렇게 똑같이 사용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상태에서 이제 플레이백을 해보면 프리미어에서 편집되어 있는 그 상태가 똑같이 구현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보게 되면 바로 이 프리미어 프로에서 사용했었던 이 텍스트 클립 있죠. 바로 이제 이 텍스트 클립이 미디어 오프라인, 바로 해당 클립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포트가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이 프리미어 프로 내부에서 사용한 이 텍스트 비디오 클립은 프리미어 프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은 XML 파일로 해당 정보로 따로 추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제 이 XML 방식을 사용해서 어떤 편집 정보를 서로 주고받을 때는 기본적인 컷 편집, 이렇게 컷과 컷이 잘려져 있는 컷 편집 정보와 또 이렇게 트랜지션, 이런 정보, 이 정도 수준만 어느 정도 정보를 넘겨줄 수 있고, 그 이상 자체적인 텍스트 클립 또는 어떤 특정 비디오에서 사용했었던 이 비디오 효과, 이런 것들은 사실상 제대로 넘겨줄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XML 파일을 추출을 해주는데, 이번에는 바로 이 비디오 클립 있죠. 이 비디오 클립을 선택을 한 다음에 이펙트 컨트롤 창을 열어놓고 바로 모션 쪽에 있는 스케일 속성 값을 클릭 드래그를 해서 크기를 작게 조정해 놓고 포지션도 X, Y 이렇게 위치를 바꿔 놓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비디오 클립을 선택해서 클릭, 바로 오퍼시티 쪽에 보면 오퍼시티 값이 있죠. 그 값을 50%로 다운 시켜 놓죠. 그럼 이렇게 약간 반투명하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 비디오 클립 같은 경우 해당 클립을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나타나는 메뉴 쪽에 보게 되면 바로 스피드 앤 듀레이션 기능이 있죠. 이 기능을 사용해서 해당 클립이 갖고 있는 이 재생 속도를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스피드 값을 이제 한 30% 정도 바꿔놓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 해당 프레임이 이렇게 천천히 바뀌게 되죠. 아무튼 이 상태를 일단 적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클립에 대해서는 해당 클립 선택을 해놓고 바로 이 프로젝트 패널 쪽에 보게 되면 이펙트 패널이 있죠. 이펙트 패널에서 비디오 이펙트를 찾아서 블루 앤 샤픈, 바로 가우시안 블루라는 게 있죠. 클릭 드래그 앤 드랍. 그러면은 해당 클립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펙트 컨트롤 쪽에 보면 가우시안 블루 이펙트가 그대로 똑같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블러리스 값을 증가시켜서 클릭 드래그 이렇게 뿌옇게 뭉개 놓죠.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는 그 상태, 이 상태의 정보가 역시 XML 파일로 추출을 했을 때 제대로 넘어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역시 해당 타임라인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파일, 엑스포트, 파이널 컷 프로 XML, 이번에는 라이프 에디터 시퀀스 01 해서 에디트 -v2로 이름을 바꿔서 저장을 해주죠. 저장. 이제 다시 다빈치 리졸브로 이동을 해서 지금 이제 임포트가 되어 있는 클립과 또 이 타임라인 구조를 그냥 전체적으로 다 선택을 해서 그냥 삭제를 해버리죠. 딜리트, 리무브. 이제 비어있는 상태에서 다시 오른쪽 마우스 클릭, 타임라인, 임포트, AF, EDR, XML 기능을 사용해서 아까 수정된 상태의 XML 파일을 선택해서 임포트를 해줍니다. 오픈. 역시 automatically import source clip into media pool 기능을 체크를 해놓고 오케이. 그러면 역시 클립을 찾지 못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죠. 일단 현재 단계에서는 찾지 않습니다. No.
그러면 역시 보게 되면 이 텍스트 비디오 클립 부분은 역시 제대로 임포트를 못하고 있죠. 클로즈.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플레이백. 네,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이 사운드가 안 나오고 있는데 뭐 그 이유는 제가 쓰고 있는 그 사운드 카드가 현재 프리미어 프로를 기준으로 해서 소리가 지금 출력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다빈치 리조브에서는 소리가 현재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은 오디오 트랙은 정상적으로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아무튼 지금 상태에서 보게 되면 이제 이 개미 비디오 클립 같은 경우에는 제가 프리미어 프로에서 해당 클립은 이렇게 가우시안 블러를 적용했었죠. 하지만 그 이펙트 효과 자체가 역시 다빈치 리조브에서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혀 효과가 안 들어가 있죠. 하지만 이제 바로 이런 식으로 프리미어 프로에서 이 가오리 비디오 클립 같은 경우는 바로 이 스피드 듀레이션 기능을 사용해서 재생 속도를 30% 정도 속도를 줄여놨었죠. 그 상태는 그대로 인식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느리게 재생이 되죠. 그리고 역시 보게 되면 바로 이 비디오 클립이 갖고 있는 사이즈를 줄이고 그 위치를 바꿔놨었죠. 네, 바로 이 비디오 클립 포지션과 스케일 값을 바꿔놨었죠. 그 상태도 역시 그대로 XML 파일이 정확하게 추출이 돼서 적용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보게 되면 이 비디오 클립 같은 경우는 오퍼시티 값이 50%로 줄여놓은 상태였죠. 그 상태도 역시 똑같이 인식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해당 비디오 클립 선택, 인스펙터, 바로 오퍼시티 값이 50%로 줄여져 있죠. 네. 뭐 하지만은 역시 텍스트 비디오 클립은 정상적으로 임포트가 안 되고 있죠. 네. 뭐 이렇게 이제 그 프리미어 프로에서 어떤 편집된 그 내용 상태에서 어떤 정보가 기본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지 간단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그 편집된 정보 상태를 그대로 넘겨받았으니까 이제 이 상태 구조를 그대로 사용해서 바로 컬러 페이지로 이동해서 어떤 비디오 클립에 대해서 부분적인 색 보정을 하는 그런 목적으로 역시 활용을 할 수 있게 되겠죠.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설명을 해놓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XML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